이제 선거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4.15 총선 당시의 대법관들하고 초록 동색인 거죠. 동지들입니다. 동지들. 오늘 한 분께서 이번에 11일 날 나왔던 국정원 선관위 보안점검 세 줄 요약, 국정원 모든 과정에 부정선거가 가능했고 심지어 매우 쉽게 가능했음을 밝혔다. 선거인 멘부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고 득표수도 조작할 수 있고 투표자 수도 조작할 수가 있고 대통령 그러니까 제대로 까보고 보완하자는 요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전부 다 투표자 수 검정 서버 검정을 다 기각해버린 겁니다. 헌재와 민주당 까보고 보완하자는 사람 입막음 고발 탄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아마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이렇게 이제 아마 해커들 가상 해킹 선관위 전산망 투표인 명부 투표용지 개표 득표 집계 등 투개표의 전 과정에서 해킹 가능하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해커가 인터넷의 내부 선거 시스템까지 침입이 가능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고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수정이 가능하고 사전투표를 무당 대량 인쇄 가능하다. 전부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해킹 저는 별로 해킹을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제가 보기에 제가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추적해 왔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해킹 수준이 아닙니다. 비밀번호 12345 아이디 선관위의 서버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제공한 겁니다. 해킹 차원이 아닌 겁니다. 다만 조작 작업을 선관위 내부에 아니고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제공해 가지고 외부의 여러분들 가상 오피스 위성 오피스에서 안가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된과 동시에 조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 거지 무슨 해킹을 했다 이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들 조작을 했겠냐. 한국 사람이 이런 조작을 했으면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국 사람이 하는 것보다 중국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좋죠. 비밀이 보장이 되니까. 중국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성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이 안 했을 거다. 선관위 직원들은 그런 실력을 갖고 있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런 위험을 감당 안 했을 거다. 외주업체가 한 겁니다. 외주업체가. 외주업체가 조선족인지 중국인지 한족인지 한국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아니면은 보안이 유지가 되니까 좋겠죠. 그러면은 선관위 전산 담당 고위직들은 알겠냐? 알겠죠. 선관위 고위직들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누구한테 제공됐는지를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공했다는 사실은 검찰이 이런 불가수사하게 되면 다 털어놓겠죠. 그럼 어디서 했겠냐? 내가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임시사무소 차원은 아닐 것 같아요. 전국 선거에 여러분들 전용망이 깔려있는 장소에서 했을 겁니다. 전용망이 깔리는 그리고 보안이 철두철미한 그래서 전번에 수원시 선관위 연수원이 여러분들 나왔을 때 내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야 이런 장소면 환상적이겠다. 이런 장소면 대단히 이상적인 장소구나. 보안도 잘 유지가 되지 숙식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지 전용선으로 여러분들 다 연결돼 있지. 야 이런 장소면 진짜 최적 장소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위원회 단장 정도가 되면은 거기서 하겠다 하겠죠. 거기서. 그리고 업무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중국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그래프 이런 거 다 상황을 이해하는 도움되지만 이런 가상식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해킹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밖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냥 아니고 선관위 아니고 밖에서 작업을 안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사람 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들 조작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가상 해킹이 아닌 겁니다. 해킹이 아니고 그냥 외주업체가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관위가 도움을 줬겠죠.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전체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의 이런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4대 공직선거,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 추정 부풀린 거죠. 2017년 대선 209만 표, 2020년 총선 222만 표, 2022 상구 대통령 224만 표, 2022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 59만 5천 표, 2020년 총선 지역구 279만 8천 표, 2023 비례대표 261만 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 지역 부산 지역 이게 그냥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내공이 달려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 여기 이런 유일하게 사용된 자료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인 겁니다. 그 외 일체 자료가 여러분들 분석이 안 된 겁니다. 인풋이 뭐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선관위가 전부 다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했기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선관위가 조작된 득표수를 자신 있게 발표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전부 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가짜표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AI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합성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합성 데이터를 발표하면 절대 발각이 안 될 거라 본 겁니다. 무식한 거죠.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사용한 제조 공장을 전부 다 찾아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 사람들이 별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뭐죠? 예, 괴롭히 있었겠죠. 가짜 투표지는 어떻게 집어넣는지 아니 뭐 그거야 내가 알 수 없죠. 뭐 밤에 집어넣는지 투표하면 봉인지도 여러분들 관계가 없으니까 인쇄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분류체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는 뭐 1200장 1300장 이렇게 집어넣었겠죠. 100장 단위로 100장 단위가 주로 많았겠죠. 100장 단위로. 그럼 계산 간단하지 않습니까? 1000장 집어넣어야 되면 100장 묶음 10개 1003장이면 3장 더 하는 겁니다. 정교하게 안 넣었을 겁니다. 대충 집어넣었겠죠. 그래서 이런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점검물 가운데. 투표지가 언제 넣었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면 그거는 과정이고 김용빈이가 뭐라고 합니까? 투개표 과정에 조작이 없다. 그거는 지 이야기고 그거는 프로세스 과정이고 최종 자료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종 자료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최종 자료가 김용빈이가 이런 구라치더라 여러분들 그게 옳지 않은 거가 최종 자료가 조작이 됩니다. 최종 자료가. 이게 최종 자료입니다. 전산 조작하고 실물 위조 투표 투입해 가지고 만든 최종 자료 투표장에 도착한 여러분들 최종 자료가 여기 자료입니다. 최종 자료가. 근데 수준이 너무 낮아요. 나라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그러니까 뭐 같은 설명을 수천 번 해줘도 뭡니까? 언더스탠딩이 안 돼요. 언더스탠딩이. 언더스탠딩이 안 되네. 언더스탠딩이. Are you understanding?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런 투표지를 뭐 새벽에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투표지를 다 집어넣고 전산 조작을 해서 마지막에 투표하면 딱 깐 득표수가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선거를 다 조작해 온 겁니다. 이런 나라를 계속 가자는 것이 지금 뭐죠? 민주당 측 생각이고 헌법재판관들 생각이고 선관위 생각이고 언론들 생각인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냥 살자. 국민들은 세금 내고 300만 표 집어넣을지 400만 표 집어넣을지는 그냥 위선에서 결정하고 그럼 북조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안 나는 거지. 북조선하고 차이가 안 나는 나라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이런 민주당 사람들 생각인 겁니다. 북조선하고 차이가 나면 뭐하노 귀찮게. 남조선하고 북조선하고 그냥 차이가 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증거인멸하면 못 밝히네요. 증거인멸할 뭐 하든 안 하든 이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는 다 발표해 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후진적인 나라인 거죠. 이런 나라에 있으면 반도체 만들어 돈 벌었으니까 참 앞선 세대들이 대단했던 겁니다. 이제 반도체도 못 만드는 날이 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 내일 아니고 뭡니까 공박사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도체 못 받는다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나라가 내려가는 게 안 보여요. 나라가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시가 왜 쪼그라들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지는데 무슨 정치가 여러분들 온전하겠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